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 이맘때 정은아입니다. 요즘은 가족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죠. 4인 가족이 2, 3인 가족으로 줄어들기도 했고요.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려동물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인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남도 타임캡슐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이야기를 흥미롭게 이어줄 이맘때 타임포터 강예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도 이맘때 타임포터 강예은입니다. 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요즘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왕과 양반들도요, 개와 고양이를 가까이 두고 키웠다고 하는데요. 특히 숙종은 고양이를 굉장히 많이 아꼈다고 하고요. 영조 같은 경우에는 삽살개 그림에 글을 남길 정도로 삽살개를 남달리 아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는 지금의 반려견 콘테스트 같은 개 자랑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는데요. 사람과 동물의 동행을 따라 타이머를 돌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Back to the past. 삭살개, 풍산개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 진돗개. 영리하고 용맹한 진돗개는 특히 주인에게 충직하기로 유명했는데 1962년부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개 중에 개, 귀하신 몸이 됐다. 오구 아구들아, 엄마 좀 많이 먹어라. 우리 엄마 저기 제일 맛있어. 어이구, 내 새끼들 좋은 주인 만나야 될 텐데. 우리나라 각지에서 모여든 개들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정에서 벌어진 제21회 전국 개자랑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960년대 인기를 끌었던 개자랑 대회. 패골턴 시절에 뭔 개소리야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돈 좀 있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층이 주도했던 취미였다. 우엄에 뭔 개가 물 건너왔대? 외국산 개를 키우는 것도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것도 지위와 체력을 과시하는 수단. 어머, 뒤에 인물이 제일 낫죠. 역시 우리 찰스다. 견공들의 연중 최대 쇼이자 시민들의 엄청난 구경거리. 자, 견공 얼굴자랑 끝났으니까 인자 장기자랑 시작합니다. 견공하면 카리스마가 제일이지. 메리야, 겁먹지 말고 잘해보죠. 견공 박람회 장기자랑에는 유독 시선을 끄는 이색 묘기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엎드려 있는 사람 등위를 훌쩍 뛰어넘는 도약하기. 왔다, 저 친구 좀 누운데? 완벽한 도약이었어. 볼수록 탐나는 견공이구만. 특히 군견, 경찰견으로 유명한 세퍼터들은 인기짱. 야, 몸이 제법 15개 15. 그만 물어. 그렇게 왕 평상시에 잘해야지. 왕 이것은 실존용. 아유, 힘내라 프린세스, 넌 눈 감아. 볼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짜릿한 묘기를 즐길 수 있었던 견공탕. 단순한 개 자랑이 아닌 당대 최고의 경합 엔터테인먼트 이벤트였다. 개들이 사람을 뛰어넘는 묘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왜 개 자랑 대회에 그렇게 열광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았지만 네. 인식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좋은 품종의 개를 키우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문화였다면 요즘에는 반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좀 강해졌기 때문이겠죠. 네, 이렇게 내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요. 네. 반려견 문화도 케어와 건강이 중심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 강아지들은 그럼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반려견 유치원부터 특별한 애견 간식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Right now. 얘들아, 뛰어! 건강하게 활기차게 슬기로운 애견 생활. 가족의 또 다른 이름 반려견들의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광주 시민의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애견 미용실에 호텔까지 문화가 참 많이 변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뭐 아이를 많이 키우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다둥이 아버님이세요? 한 2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0마리면은 혹시 사람이 아닌가요? 네, 강아지입니다. 강아지예요.
저희 집 강아지는 아니고 네. 보호자님들께서 요새는 유치원을 맡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그 정도 됩니다. 오전 9시면 등원 시작. 와, 유치원에 온 게 신났나 봐요. 그쵸. 강아지들도 콧바람 좀 쐬야죠. 매일 9시부터 7시까지 등원하는 강아지들은 보통 20마리.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여기에 맡기게 되셨어요? 지인 소개로 해가지고 지인 소개로? 네. 그러면 여기 아이 맡기고 가시면 좀 어떠세요? 이제 맡기면 같이 또 여기서 애들이랑 또 노니까 그런 점이 좋으니까 맡기는 거거든요. 에너지도 풀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와서 집에서는 굉장히 조용히 푹 쉬는 게 그런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 어디 가셨지? 인터뷰하는 동안 선생님들이 다 사라지셨어요. 아, 여기 계셨는데? 진짜 운동장이 텅 비었네요. 그러니까요. 재밌게 놀려고 했는데. 얘들아, 어딨니? 여기 강아지 교육하나 봐요. 실내에서 한창 운동 중이었는데요. 오, 1대1 개인 PT 같아요. 그쵸. 잘 따라하더라고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에는 강아지도 운동하는 시대라 아이들 육체적 건강이랑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독 피트니스라고 명칭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헬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강아지 일견 교육은 노견이나 아픈 강아지를 위한 재활 운동인데요. 짐볼 운동이 균형 잡기나 코어 운동에 좋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친구가 보면은 지금 엄청 동안이잖아요. 10살이 넘었어요. 아, 진짜요? 저 애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원래 아픈 곳도 있었는데 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나았고 지금 보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이가. 운동으로 행복을 찾은 10살 로이. 운동 5년 차인데 건강해졌습니다. 이 강아지 운동이 생각보다 사람 운동하고 너무 닮아서 아마 보시면은 많이 놀라실 겁니다. 스쿼트라던가 뭐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도 강아지들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뭐 스쿼트를 하고 뭐 팔굽혀펴기를 하지. 선생님, 지금 카메라 있다고 너무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거 아닙니다.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강아지 뒷다리 근력 강화, 관절에 좋대요. 오, 저 균형 잡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이 운동이 슬개골 탈구 예방 등의 효과가 진짜 좋대요. 보니까 이거 이렇게 딱 헬스장 같은 데서 하는 균형 잡는 거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짐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러면은 한번 아이와 대결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이게 무슨 대결의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친구가 이긴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중심을 진짜 잘 잡아요. 제가 삶에서도 이렇게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운동할 때도 선생님한테 칭찬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균형 감각이 좋다. 그러니까 저는 질 자신이 없어요. 로이 화이팅! 이겨보자. 옳지. 정말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제가 3개월 헬스의 저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준비 시작. 오케이. 오, 로이는 너무 편안한데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은 씨는 탈락.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아니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지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간식을 안 주셨잖아요. 저는 실력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간식을 안 주셔서 진 겁니다. 감독님, 저도 간식 좀 챙겨주세요. 저도 간식이라는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하지만 운동 초보라서 그런지 힘들더라고요. 아직 10초를 못 넘기는데요. 5년은 따라잡기에 좀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잘하네요. 부끄럽다. 어떤 게 좀 동작이 집에서 하면 도움이 또 되나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뒷다리를 굽혔다가 필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는 뒷다리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부상당하지 않는 거에 제일 큰 도움을 줍니다. 뒷다리를 어떻게 인지하게 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기하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 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이 집에서도 슬개골 탈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에요. 엄청 꿀팁일 것 같으니까 저도 집중해서 보고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서 따라해보세요. 다리를 펴줄 수 있게. 강아지 홈트, 앉았다가 일어서기부터 시작합니다. 8회 3세트가 기본인데 힘들면 횟수를 5회 2세트로 줄여서 하면 돼요. 이번엔 보행 자세 수정법. 한 발씩 디디면서 발 위치를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슬개골 탈구도 예방하고 간식을 이렇게 먹으면 뒷다리에 힘이 가니까 뒷다리에 좋아요. 훈련을 마치면 폭풍 칭찬 잊지 마세요. 대표님, 이 공간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아이들 운동량을 조금 풀어주면서 보호자의 교감도 하고 방향성에 이제 맞춰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어질리티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운동장으로 나가 볼까요? 독 어질리티는 개들을 이끌어주는 핸들러와 함께 방향을 잘 잡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독 스포츠의 일종입니다. 최근에는 반려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나 산책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신 보호자님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광주광역시청뿐만 아니라 SNS나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반려생활 보낼 수 있게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한 애견 문화 만들어요. 행복하게! 유행이 빨리 바뀌는 것 중 하나가 음식이잖아요. 요즘 뜨는 애견 간식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특별한 애견 간식이 있다고 했는데 뭔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그 멍김밥도 있고 단호박에 마들렌도 있고 댕스크림이라고 여름에 이제 아이들이 더울까봐 그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김밥 이런 걸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저희는 철저하게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연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정부에서 그거를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담긴 김밥 재료들인데요. 흑임자와 곱게 빻은 단호박 가루, 당근, 파프리카, 시금치, 닭가슴살까지 준비 끝! 그러면 이거 쓰시는 거 다 국내산이에요? 네, 저는 100% 다 국내산만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뭐 중국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국내산으로 다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랑 똑같죠, 이제 저희 강아지들도. 진짜 내 아이를 대하는 마음으로. 네. 근데 김밥이라는데 김이 안 보이네요. 김 대신에 닭가슴살 반죽을 잘 펴서 쓰는데요. 그 위에 잘 익힌 채소를 올립니다. 보통 대부분 저희 강아지도 지금 야채를 안 먹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아주 잘 먹습니다. 김밥은 말아 보셨죠? 제가 김밥집에서 알바했었어요. 그래요. 한번 말아 볼까요? 된 것 같아요. 경력 나오나요? 짜자잔! 놀랍게도 그대로입니다.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신 거 맞나요? 제가 사실 포장 알바만 했어요. 그런 알바가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다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접착력이 약해서 말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나요. 이제 색 채우기, 흑임자나 단호박 가루를 반죽에 발라서 색을 내는 건데요. 야, 계란말이 김밥 같아요. 그쵸. 이렇게 잘 만든 김밥을 180도가량의 오븐에 30분 동안 잘 구워줍니다. 닭가슴살 속까지 잘 익히면 요즘 핫한 애견 간식 강아지 김밥 완성입니다. 계란김밥이랑 오리지널 김밥. 와, 진짜 똑같네요. 진짜 그냥 김밥 같아요. 그럼 똑같죠? 약간 그 김밥에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한번 드셔보신 적 있어요? 많이 먹습니다. 진짜요? 예. 아유, 그쵸, 맛있죠. 약간 간이 안 된 닭고기 먹는 느낌? 일단 생김새는 진짜 김밥이거든요? 일단 냄새는 합격. 냄새도 진짜 닭고기 냄새고. 네.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일까요? 맛있는데요? 여기 아니, 소금만 쳐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그냥 저희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강아지 음식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를 정도.
제가 자기 거 뺏어먹으면 강아지가 짖는 거예요? 알았어, 봉봉아. 네 거 그만 먹을게. 애견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엔 바로 강아지 케이크. 와, 진짜 똑같이 생겼네요. 그쵸? 강아지 케이크를 예약 주문한 보미네. 평상시에 잘 먹고 좋아하는 메뉴로 만든 보미만을 위한 강아지 케이크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강아지 케이크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항상 봄이 아빠랑 저랑 이제 기념일마다 아니면 그냥 제가 단 걸 좋아해서 케이크를 자주 먹는데 저희끼리만 먹기가 좀 눈치 보여서. 이게 지금 봄이 모습인 것 같은데 직접 보니까 어떠세요, 케이크?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봄이 같아요. 마음에 드세요? 네, 봄이 그냥 피규어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아우, 강아지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핵가족화되면서 애견 문화도 바뀌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견은 가장 편한 내 편, 삶과 추억을 함께하는 친구이자 가족일 겁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정말 그 강아지가 이제 저희 먹던 거 그냥 주고 그냥 막 키우고 막 그런 거에서 좀 더 맛있고 건강에 좋은 거를 좀 제공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우리 강아지들 모두 즐겁게.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통계도 있잖아요. 네, 광주에서 구조되는 유기동물이 해마다 2,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 가운데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15% 정도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주인을 찾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동물 등록 정보입니다.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꼭 챙겨야겠네요. 네,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 등록 대상이고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특히 6월 말까지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라서요.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는요,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 비용도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반려문화 강예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예부터 단오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였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맘때 부채를 선물하면서 다가올 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지내라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부채 하나에도 이렇게 배려와 정이 담겨 있었던 거죠.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무더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손선풍기, 휴대용 냉방기기도 좋지만 단오부채와 함께 소중한 이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남들 맘때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